공부 아직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적당하게 좀 하시면 됩니다. 너무 안 해도 안 되고요. 일단 일단은 1, 2차 같이 하신 분은 지금 1, 2월 달에는 1차 위주로 하고 2차는 공법 정도만 조금 집에서 한 번씩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집에서 심심할 때 한 번씩 보세요. 강의한 것만, 이 교재는 보지 말고요. 교재 보면 머리 아픕니다, 이게. 왜냐면 사람이, 교재가 있으면 다 보고 싶어요. 다 보고 싶어. 다 보긴 다 봤는데 머리가 막 혼동이 생기는 거, 이제. 보면.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봐봤자 이거 뭘 봐야 될지도 모르고. 수업은 요만큼밖에 안 했는데, 이게 한 거보다 안 한 게 더 많은 거야. 불안해요. 아우, 저 양반이 저것만 해도 될까? 넘칩니다, 넘쳐요. 넘치니까. 그래서 제가 한 거 위에는 절대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아니면 집에 가서 심심하면 핸드폰 가지고 그냥 장난치세요. 핸드폰 보고 들어놓고 이제 너는 치서라. 나는 다른 일 하고 있다가 귀로만 들으세요. 귀로만 듣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잠재적으로 이게 자꾸 들려요. 그러면 이걸 보면 돼. 이걸 자꾸 읽으면 돼. 그러면 이제 내가 수업을 할 때 이걸 자꾸 읽으면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한번 쳐보세요. 모의고사 치면 나도 모르게 점수가 이제 나갑니다. 모의고사 때 이상한 문제 가져오면 저한테 질문을 오세요. 그럼 이제 보지 말라는 건 보지 말고요.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에요. 작년에 시험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모의고사대로 출제 안 합니다. 왜? 강사 수준, 모의고사 출제하는 수준이 그건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모의고사에 목매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모의고사 목매지 마세요. 근데 모의고사는 시험을 시간 이내에 푸는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습. 시간 이내에. 절대 1차 같은 경우는 다 풀면 안 돼요. 시간 부족입니다. 민법도 4개 버리고 개론 솔직히 계산 문제 다 버리세요. 다 버리고 다 버려. 나중에 가서 한 5월달이나 개론 선생님한테 특강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개론 문제 한 50문제만 그거 가지고 그것만 보러 가 달달달달하고 그러면 서너 개 맞춰요. 그러면 되는데 그 8개 다 풀고 나니까요. 민법이 풀라 그러니까 30분 남았답니다. 민법 과락입니다. 개론 100점 맞았어요. 민법 과락인데 꽝이지. 그러니까 바보들이야. 그렇게 하죠. 넉넉하게 개론도 한 35개 풀고 민법 35개 풀고 시간은 4, 5분 남아서 딱 그러면 천천히 읽어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보면 1차가 떨어지는 이유가 막 불안해가지고 하다 보니 실수로 다 틀리는 거야. 실수로. 그 다음에 2차도 그렇습니다. 2차도 이제 중개사법이 이제 옛날같이 않고 조금 길게 나오니까 다 풀라 그러지 마시고 중개사법도 아무 긴 거는 버려버리세요. 그냥 다 풀라 그러지 말고. 그리고 공법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세법도 마찬가지고. 근데 등기하고 지적은 다 풀어야 됩니다. 지적은 12개 다 맞출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등기도 이제 봐가지고 등기도 너무 어려운 거는 내가 버리라 그럽니다. 애우다 보면 잘 안 외워지는 게 있어요. 그럼 버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2차는 근데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2차가 이제 이렇게 2개 나눠졌잖아요. 그죠? 중간에 쉬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등기하고 지적하고 세법 시간에 이걸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있습니다. 여력이 있으니까 요 가져가 한 3, 40분 동안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안배가 됩니다. 과거에 2차를 갖다가 세금을 한꺼번에 칠 때는요. 중개사법 이렇게 칠 때는 민법까지 쳤단 말이야. 공법 들어가면 또 마탱 가서 공법으로 갔다가 등기 왔다가 지적 갔다가 이러면요. 세법 가면 마탱 안 가요, 이제. 이게. 공부 방법이 다르거든요. 세법은 계산이잖아요, 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나눠졌으니까 2과목 하고나 좀 쉬니까 신호하고 좀 괜찮은 편입니다. 지금은. 너무 다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좀 버릴 거는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젊은 사람도 괜찮아요. 20대는. 근데 이제 37세 이상이 되면요. 머리가 이제 자꾸 나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37세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몇 개를 좀 버려야 돼. 과감하게. 그래서 강의하지 않는 것을 읽지 않는다. 그걸. 과감한 교재는 한 30%만 본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용익권에 관한 등기는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용익권은 뭐죠? 3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 채권이 임차권. 요 4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용익권에서는요. 나중에 나오죠. 필요적 계상만 외워주면 돼요. 필요적 계상. 필요적 계상은 요거는 물건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죠. 성립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죠.
그 다음에 임의적 기재사항은 안 외워도 돼. 같이 하면 헷갈리니까. 임의적 기재사항은 등기하면 대항력을 가지는 거고 등기 안 하면 대항력이 없는 거죠. 임의적 기재사항은 대항력 발생 요건입니다. 제3자한테 주장하는 거죠. 자, 그죠? 69조. 지상권의 등기사항. 전부 얼구해가지고, 그죠? 등기관이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자, 예컨대 지상권 이렇게 되죠? 자, 갑의 토지에, 자, 을이 이제 땅 빌리러 갑니다. 지상권 설정 좀 해주세요. 줬어, 설정해 줄게요. 둘이 이제 계약이 설정 계약이죠? 그러면 이제, 자,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해 주는 사람. 자, 설정자라는 것은 만들어 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소유자죠. 그럼 소유권의 개념이 뭐죠? 사용, 수익, 처분권이잖아요. 설정이라는 것은 이 중에 빌려준다는 겁니다. 이 사용 수익을 빌려주는 게 바로 용익 물권 설정이죠. 그러면 갑은 용익 물권 설정자고 을은 용익 물권자죠. 이 중에 이제 지상권 설정 받으면 지상권자, 지역권 설정 받으면 지역권자, 전세권 설정 받으면 전세권자야.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이제 빌리는 목적 정해야죠. 목적과 범위입니다. 필요적 기사이 뭐라고요? 목적하고 범위. 자, 목적은 이제 세 가지죠. 그죠? 자, 남의 땅 빌려서 이게 뭐 소유 목적이죠? 수목 소유하거나 건물 소유하거나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이죠. 수건공 소유 목적으로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지상권이에요. 그럼 목적은 뭐 수목, 건물, 그 다음 공작물. 자, 범위는 아까 했죠? 전부 아니면 일부입니다. 자, 전부 땅을 다 빌렸다 그러면 전부. 일부 빌렸다, 일부. 일부란 글자가 나오면 도면을 첨부한다. 도면이 첨부정보로 들어가야죠. 그거야. 지상권 가죠. 69조. 등기사항. 등기관이 지상 설정 등기할 때는 48조 사항 외에 다음 각고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다만 그냥 읽어갑니다. 제3호부터 5호까지는 등기 원인에다가 그 등기 원인이 바로 지상권 설정 계약이 등기 원인이에요. 지상권 설정 계약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만 기록한다. 이건 임의적 계상이라는 거야. 그럼 거기 1호, 2호 묶어. 제1호 지상권 설정의 목적, 제2호 범위 요 두 개가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필요적 기록사항이죠. 지상권 설정 등기는 필요적 기록사항 두 개, 목적과 범위. 3호부터 존속기간, 치료와 직업시기, 다음에 5호, 6호 이런 일부는 할 필요는 없고 6호는 지상권의 설정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도면 번호를 적어야죠. 일부란 말은 도면 번호. 자, 필요적 기재사항만 외우면 된다. 뭐죠? 목적 범위, 목범입니다. 목범. 특히 조심할 게 치료는 임의적 계상이에요. 다음 70조 갑니다. 자, 요 역시는 좀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여기 좀 어렵죠. 자, 지역권은 남의 땅을 빌려서 수목 소유나 건물 소유나 공작물 소유 목적이죠. 자, 지역권은 땅이 두 가지가 있어야죠. 자, 이 역자가 서비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서비스. 토지가 서비스, 이제 편익이라고 번역하죠. 옛날에는 자, 서비스를 용역이라고 번역했는데 편익을 받는 권리가 지역권입니다. 그럼 지역권은 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편익을 받는 땅은 무슨지? 요 역지가 테이크, 편익을 받는 땅입니다. 테이크. 요 역지가 주고, 그 다음에 자, 지역권은 종된 권리가 됩니다. 지역권 종. 그러니까 주종 관계니까 요역지와 지역권 사이는 반드시 자, 세 가지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이 있다. 요거는 이제 민법에서도 나오지만 공시법에서도 한 문제씩 등장합니다. 부, 수, 불이 있어요. 그럼 편익을 이제 받는 땅이니까 주는 게 있어요. 받죠? 자, 주는 땅을 뭐죠? 성역지라 그래. 성역지. 성역지. 자, 요역지는 자, 요역지 편익을 요구해서 편익을 받는 땅이죠. 자, 그러면 자, 이 성역지는 주는 땅이니까 요게 이제 지역권 설정해 줄 사람입니다. 설정자. 자, 주는 땅. 여기서 이 성역지는 일부라도 무방합니다. 자, 지금 외운다. 일부는 어느 부분만 일부가 가능하죠? 성역지만 가능합니다. 성역지. 요역지는 주니까 반드시 일필지 전부가 돼야 돼요. 자, 예컨대
출제하는 게 대개 이제 용수지역권, 물을 사용하는 용수 목적하고 통행지역권을 많이 출제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게요, 통행지역권하고 용수지역권밖에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지역권이 뭔지를 몰라요. 지역권 그러면 양산지역 그거 사용하는 거리인가? 이렇게 되는단 말이야. 이거는 이용 서비스 받는 거래요. 자, 여기는 물이 안 납니다. 자, 황무지죠. 여기는 물이 콸콸콸콸 나요, 물. 자, 물은 일필지 전부에 나던가요? 나는데 따로 있고 안 나는데 따로 있는가요? 그죠? 일부에만 물이 난단 말이에요. 여기는 땅값이 쉽게 해서 평당 한 10만 원 하는데 여기는 평당 10,000원도 안 해요. 황무지니까 물이 없으니까 사람도 못 살고 토끼도 못 살고 식물도 못 자라죠. 그래서 이제 을이 자, 이 요역지 소유자가 을이요, 대개. 근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지역권은요, 반드시 이 소유자만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뭐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이런 사람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고 설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 소유권에다가 지역권 등기는 주된 등기를 합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대한 지역권 등기는 부기 등기를 하게 돼요. 나 조금 나중에 가고 일단 대표인 소유권을 하죠. 이 소유권에 대해서 이제 용수지역권 설정하러 을이 갑보고 자, 물 좀 사용하자, 지역권 좀 설정해 달라. 좋다, 설정해 줄게라고 용수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럼 이제 물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럼 물을 이렇게 사용하면 이 황무지가 뭐가 된다? 옥토가 된다는 거죠. 평당 10,000원짜리가 평당 10만 원이 된다는 거야. 토지의 서비스가 증가, 편익이 증가하죠. 반드시 땅의 편익이 증가해야 되지. 그래서 지역권이라고 그래. 사람의 편익이 증가하는 인역권은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는 어디다 하냐면 요 성역지가 관할 등기소입니다. 이걸 외워줘야 된다. 지역권은 관할 등기소가 어디다? 성역지에. 왜? 요게 1분지 전분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일부라면 도면 또 첨부해야 되니까. 그러면 성역지 얼구에다가 성역지 등기부, 갑구에는 이제 갑구에는 소유자가 갑이라고 돼 있고 성역지 등기부 얼구죠. 얼구에다가 이제 지역권 설정 등기합니다. 자, 지역권 앞으로 자, 1순위 할까요? 1순위, 2순위, 2순위, 3순위, 3순위 목적 지역권 설정 등기 원인과 연월일 항상 우리 1월 1일 날 계약한다고 생각하고 2018년 1월 1일 지역권 설정 계약 다 목적과 범위. 자, 목적은 요거는 용수네. 용수. 만약에 통행한다. 통행지역권. 용수, 통행. 범위는 일부라면 일부, 전부라면 전부. 그다음 지역권 이름 적으면 되겠죠? 지역권자. 자, 을 이렇게 돼요. 주등기를 하는 이유는 소유권에 대한 지역권이죠. 그러면 요 성역지 지역권에다가 성역지에다가 지역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공동 신청해서. 그러면 요 요역지에다가 직권으로 등기를 해 줍니다. 요역지에 직권 등기해 줘요. 그러면 이제 요 성역지에 이제 직권 등기해서 지역권자가 을이거나 성역지가 나타나죠. 그러면 또 표지가 여기 반드시 요역지가 어딘지를 여기 적어줘야 되겠죠? 요역지 표시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성역지는 어떻게 한다? 직권 등기한다. 오늘 직권 등기 2개 했어요. 아까 어디서 직권 등기 했죠? 미등기 부동산에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나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들어오면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한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 했죠? 그 다음에 요겁니다. 지역권 등기에서 설정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요역지에 직권으로 등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관할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지역권은 인접해야 된다. 뚝 떨어져도 상관이 없다? 떨어져도 상관이 없죠? 여기는 100번지고 70번지야. 그럼 여기가 둘 다 양산이다. 그러면 직권 등기해줘요. 여기는 부산이고 여기는 양산이다. 그럼 부산 공무원이 와가지고 직권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통지를 하게 됩니다. 여기다. 통지해주면 통지받은 사항을 등기하게 됩니다. 그 말이 나와요. 가죠. 70조. 성역지 지역권의 등기상 등기관이 줄거져 있죠. 성역지의 등기 기록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48조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 사항을 기록한다. 자, 1호, 2호, 3호 묶으세요. 지역권 설정의 목적, 2호, 범위, 특히 3호, 요역지가 요 세 가지가 필요적 등기사항입니다. 나머지 5호, 6호는 임의적 기사항이고 자, 일단 필요적 사항이 뭐라고요? 목적과 범위, 요역지.
다시 간다. 아까 지상권은 필요적 계상이 뭐죠? 목적과 범위. 지역권은 목적하고 범위. and 요역지 지역권. 자, 그러면 성역지에다가 지역권 설정 등기했어요. 그러면 요역지에 등기하러 가야 되겠죠? 71조 요역지 지역권 등기사항 지권입니다. 1항 등기관이 성역지에 지역권 설정 등기하였을 때는 동그라미 치세요.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 기록에다가 다음 사항을 기록합니다. 자, 그럼 아까 했지만 직권 등기를 하게 되면 뭘 적어줬죠? 뭘 적어줬어요? 등기한 날짜를 적어줬죠? 뭘 안 적고? 접수인을 안 적고, 그죠? 그 말이 나오겠죠. 보세요. 자, 제1호 갑니다. 제1호 순위 번호. 당연히 1순위, 2순위. 제2호 등기 목적은 지역권이죠. 3호, 자, 여기는 뭘 적어줘야 되겠죠? 반대로. 요역지에는 뭘 적어줘야 되겠어요? 성역지를 적겠죠. 어디가 성역지니? 그 다음에 4호, 5호는 목적과 범위는 똑같고요. 다음 6호 등기연월. 여기 직권등기라는 뜻입니다. 등기연월은 직권등기니까 적어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관할이 같을 때 얘기예요. 다음 제2항 관할이 다를 때 갑니다. 등기관은 요역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때는 지체 없이 그 등기소에다가 뭐 성역지, 요역지, 목적과 범위, 신청서 접수연일 등등을 통지한다.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관할이 다르면 통지해 준다. 그 정도만 기록하면 됩니다. 다음 72조 갑니다. 전세권 등의 등기사항. 자, 전세권은 자, 용익 물건이지만 담보 물권적 성질도 같이 가지고 있죠. 항상 전세권 공부할 때는 존속 중에는 용익 물건이에요. 그러나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용익 물건은 소멸하고 뭘로 바뀐다? 담보 물건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을 기록해야 돼. 그 피담보 채권이 바로 전세금이 되는 거예요. 아까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목적하고 범위가 필요적 계상이고 치료는 안 적죠, 그죠? 치료는 임의적 계상입니다. 근데 전세권에는 전세금이 들어가야 돼. 72조 봅니다. 등기관이 전세권 설정이나 전전세 등기를 할 때는 48조의 다음과 같고 사항을 기록합니다. 자, 1호 전세권 설정 등기는 1호 전세금, 2호 범위입니다. 전전세권은 전전세금과 범위예요. 자, 조심할게. 전세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전세 등기는 부기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두 개만 외운다. 전세권은 목적하고 범위, 전세금하고 범위입니다. 전세금 범위. 그 다음에 전전세금과 범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다음 제2항입니다. 2항. 제2항.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경우, 이걸 줄여서 공동전세권 등기입니다. 공동전세권 등기는 78조 공동저당권을 추정합니다. 공동전세권 등기는 뭘 추정한다? 공동저당권을 추정해요. 자, 그 뜻이 뭐냐면 공동저당에서 부동산이 5개 이상인 때는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한다. 그 뜻입니다. 나중에 공동저당이 자세히 가고. 다음 73조 중요 표시하고요. 요게 이제 한 2, 3년에 한 번씩 꼭 출제를 합니다. 제목 자체를 외운다.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입니다. 이것도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자, 담보물건은 종된 권리잖아. 주된 권리가 피담보 채권이고, 종된 권리가 담보물건, 저당권, 전세권이죠. 그러면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처분하려면 수반성에 의해서 채권과 함께 처분해야죠. 분리 처분하면 안 되죠. 자, 전세권 등기 한번 해보죠. 전세권 설정, 얼구겠죠. 몇 년 몇 월 며칠 설정 계약. 이 등기 목적, 등기 원인. 그 다음에 전세금 1억. 범위는 전부라면 전부, 일부라면 일부.
그다음에 전세권자 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피담보 채권이란 말이에요. 이 채권은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자, 집주인, 설정자한테 전세권자가 받아야 되죠. 나중에 전세계약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이 전세권이 끝나고 나면 받아야 되는데, 얘 전세금 1억을 을이 채권을 양도합니다. 병한테. 자, 1억 다 양도할 수도 있고, 일부, 반만, 5천만 원만 양도했어요. 5천만 원 양도하면 이 전세권도 이렇게 병에게 넘어가야죠. 일부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 전세권이 을도 전세권자고, 병도 전세권자. 두 사람이 돼요. 준공유가 됩니다, 이게. 그럼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도 넘겨야 돼요. 1-2가 되겠네요. 1번 전세권 이전, 전세권자 병. 이렇게, 그럼 5천만 원 넘어가면 5천만 원 넘어간다는 거. 일부 양도 기록도 넘어가야 됩니다. 전세금 5천 이렇게. 일부도 넘길 수 있어요. 같이 넘겨야 돼. 보죠. 73조 제1항 등기관이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 일부 5천만 원 제거 5천만 원 양도를 은의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할 때는 양도액도 기록합니다. 5천만 원 기록한다. 자, 그러면 제1항의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수반성 때문에 그래요. 전세권은 언제 담보물건이 돼요? 만료가 되어야 담보물건이 되죠. 만료되기 전까지는 담보물건이 아니니까 일부 이전 등기 신청할 수가 없어요. 자, 잘라주고 다만 예외적으로 존속기간 만료 전일지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됐네요. 전세권이 소멸하였으면 증명하여 신청할 때는 이전 등기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원칙은 전세권 이전 등기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전세권 소멸되었음을 증명했다면 담보물건으로 바뀌었다는 게 증명됐으니까 이전 등기할 수가 있다. 다음 74조 임차권은 요거는 채권의 대항요건. 등기관이 임차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합니다. 또는 임차물 전대차 등기는 부기 등기합니다. 전대 등기할 때는 다음 각고 사항을 기록한다. 자, 제1호 하나죠. 차임입니다. 반대 외워야 된다. 임차권 등기는 필요적 계좌 한 개밖에 없어요. 뭐야? 차임입니다. 차임. 임차보전금은 임의적 계상이에요. 차임만 필요적 계상이에요. 만약에 전대차라면 뭐겠어요? 전차임이죠. 나머지는 전부 임의적 계상. 특히 제4호 보세요. 임차보전금은 임의적 계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시 간다. 지금까지 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용익권 네 가지 중에서 자, 돈은 뭐만 기재하죠? 전세금은 전세금, 임차권은 차임만 기재합니다. 보전금은 임의적 계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4관의 담보권 등기가 넣어 저당권, 요거는 조금 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313페이지 와보세요. 한 5분만 하겠습니다. 자, 지상권 313페이지. 특히 2차만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의 정도는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1의 지상권이라 하면 민법이죠. 타인의 토지에, 타인 그러면 갑입니다. 갑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다음 장 갑니다. 자, 어디로 가느냐. 이제 2번 절차에서 1. 신청인은 기억하죠. 자,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임차권 설정 전부 권리 설정이죠. 그러니까 공동 신청해야 돼요. 자, 그럼 가죠. 신청인은 자,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항상 설정자가 손해봅니다. 자,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심표 지상권자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 신청합니다. 한꺼번에 정리하면 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에서 설정자 갑이 의무자, 설정자 갑이 의무자, 권자 을이
권리자 그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조문 다 했으니까 3번에 첨부정보 와보세요. 첨부정보는 1. 등기 원인 정보가 바로 등기 원인 정보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입니다. 그게 바로 계약서, 지상권 설정 계약서, 지역권에서는 지역권 설정 계약서, 전세권에서는 전세권 설정 계약서, 임대차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죠. 그 다음에 손해보는 사람, 이 등기 의무자의 권리증이죠. 등기필 정보. 그 다음에 3. 인감증명이죠. 소유권 등기 명인인 이 등기 의무자일 때 인감증명. 그 정도 보죠. 맨 밑에 6번은 가끔 나오죠. 지상권 범위가 일부일 때는 도면 첨부해야죠. 지적도가 첨부됩니다. 자, 오른쪽 가보죠. 그 그림 보세요. 여기 오타가 하나 있는데 을구 소유권 이해의 권리의 순위번호 1순위 등기 목적 뭐라고 되어 있죠? 지상권 설정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 제73335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몇 년 몇 월 설정 계약이 원인이죠. 그 다음 권리자에 보면 목적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 소유 범위는 남서쪽 500제곱미터. 그러면 이게 전부야 일부야? 범위가 남서쪽 500제곱미터니까 일부네요. 그럼 뭐 첨부해야 되겠어요? 도면 첨부하겠죠. 그럼 그 밑에 치료 지급 시기는 임의적 계상이고 지상권자 신입기 밑에 도면 편절장 제3책 제7면에 있다고 도면 나오죠? 일부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 그러면 다시 1의 2일 요게 이제 부기등기네요. 아까 잠깐 했지만 을구의 이전 등기는 다 부기등기입니다. 1번 지상권 이전 등기 부기등기죠. 2017년 12월 3일 제73335 다음에 등기 원인은 2017년 12월 2일 계약. 자, 밑에 1의 1이 잘못됐네요. 제73335가 아니고 뭐 78335 이렇게 바꾸세요. 앞에 순위번호 1하고 접수번호 같을 수가 없어요. 설정 계약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순위가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지상권자가 누구예요? 김종백입니다. 그리고 원래 지상권자가 누구였죠? 1순위 신익희가 김종백에게 지상권을 팔아먹었단 말이야. 그러면 위에 1순위에 지상권자 신익희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빨간 선으로 긋습니다. 이게 빠져있네요. 이해됩니까? 아까 이제 이게 부기등기를 했으니까 앞에 그 이름이 있죠, 그죠? 이렇게 세 지워야죠. 1순위 지상권자 신익희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빨간 선으로 긋는다. 주말해줘야 돼요. 뭘 했기 때문에? 부기등기 했기 때문에요. 현재 그럼 지상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김종백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간다. 2번 지역권으로 갑니다. 자, 지역권에서 의의해서 자, 지역권이라 하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줄 그었어요. 편익을 주는 땅이 무슨 지야? 성역지. 편익을 받는 땅을 요역지. 요역지에다가 주입니다. 주된 땅이 요역지야. 요역지. 그 다음에 이제 2번 성질에서 동그라미 성역지는 땡땡 토지의 일부도 가능합니다. 네, 3번에 요역지는 반드시 일부에는 안 되죠. 일필지 전부 돼야 돼요. 요역지는 일필지 전부가 돼야 된다. 자, 오른쪽 동그라미 5번. 이거는 민법에도 자주 내고 등기에서도 자주 나와요. 자, 요역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도 지역권의 등기 권리자가 될 수가 있다. 이 점입니다. 지역권은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아까 했죠. 공유 지분에는 절대 용의권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분에 못하는 게 뭐였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절대로 설정할 수 없다. 다음 2번 절차에서 1 신청은 자, 동그라미 1번에 공동신청인데 자, 보세요. 누가 등기 의무자예요? 누가 등기 의무자?
지역권 설정자입니다. 자, 지역권은 성역지 소유자 이퀄 지역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로 공동 신청합니다. 권리자를 외우세요. 권리자는 누구죠? 요역지 소유자입니다. 요역지의 편익이 증가되잖아. 요역지의 편익, 이익이 증가되니까 요역지 소유자가 권리자고 성역지 소유자가 의무자입니다. 거기 원칙입니다. 나머지는 지상권하고 똑같아요. 다음 장 가죠. 다음 장에 가로줄 3번에 등기 실행에서 1. 지역권 설정 등기는 어디다 기록한다고? 성역지 등기 기록에 기록합니다. 자, 동그라미 1. 지역권 설정 등기는 성역지 등기 기록 을구에 합니다. 어디다 한다고요? 성역지 을구입니다. 요역지가 아니고 요역지는 직권으로 해. 자, 2항 2번 외워야 돼. 성역지의 소유권이 동그라미 쳐. 성역지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지역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그러나 잘라주고 성역지의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을 목적으로 한 지역권 설정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합니다. 자, 지역권은 소유권에 대한 지역권은 주등기, 이게 원칙이죠.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설정 등기는 부기 등기합니다. 다음 가로 2번에 요역지 지역권은 땡땡 적어 직권으로 기재하죠. 어떻게 한다? 직권 기재한다. 자, 그 다음 가로 4번에 지역권 이전 등기입니다. 지역권 이전 등기. 이거는 좀 중요 표시만 해놓고 아직 한 3월달에 하겠습니다. 오늘. 오른쪽 가보자. 예, 통행지역권 설정 등기. 자, 을구에 순위번호 1순위 등기 목적이 지역권 설정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73335 등기 원인은 2017년 12월 3일 설정계약. 오른쪽 목적이 바로 통행 범위가 남쪽 50제곱미터죠. 일부야 전부야? 예, 그래서 지역권은 거의 일부가 많아요. 일부니까 이제 요역지 이름 적어야 되겠죠? 요역지 적고 도면 글자 나오겠죠? 도면 편절장 책수와 면수. 그 밑에 이제 동일 등기소 관내 요역지 지역권은 설정 지우고요. 그냥 설정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설정은 신청했을 때만 설정이야. 이거는 직권 등기입니다. 동일 등기소 관내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설정이 빠져야 돼. 성역지 지역권에만 설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요. 요역지에는 설정이라는 글자가 안 들어간다. 왜? 직권으로 해야 되니까. 그 밑에 보세요. 순위번호 1순위. 등기 목적이 뭐라고 돼 있어요? 지역권 설정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죠? 그냥 요역지 지역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바로 신청한 게 아니라 직권했다는 거예요. 요역지 지역권. 그러니까 직권으로 하니까 뭘 기재하지 않죠? 이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없죠? 직권을 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런 점 조심하고. 여기는 이제 직권이 그게 등기 원인도 이제 없고요. 자, 권리자는 성역지, 목적, 범위, 직권 등기와 날짜 적어주죠. 다른 등기소 관할은 필요 없고요. 다음 장 갑니다. 3. 전세권 등기. 자, 전세권은 1의 가죠. 전세권이라 하면 전세금을 지급을 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입니다. 자, 성질에서는 그 박스에 1 니은과 농지 땡땡 절대로 농지에는 전세권 설정하지 못한다. 절대적 무효라고 적으세요. 농지는 절대로 전세권 등기 못합니다. 농지의 전세권 등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니까 절대적 무효 등기입니다. 또 디귿은 자주 나왔죠. 일필토지 일부나 건물의 일부에도 전세권 등기할 수 있습니다. 용익 물건이니까. 자, 그리고 맨 밑에 3번 전세금은 필요적 등기사항이죠. 전세금과 전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필요적 등기사항입니다. 오른쪽 갑니다. 절차에서 1. 신청입니다. 누가 등기 권리자죠? 전세권자가 권리자고 전세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어서 공동 신청합니다.
자, 이런 걸 한 개씩 한 개 읽다 보면 앞에 총론에 가서 그냥 의무자 권리자 한꺼번에 쭉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자, 필요적 계상만 외우라 그랬죠? 1. 전세금하고 범위죠. 범위 1번 2번. 1. 전세금 2번 범위가 필요적 기록사항 두 개만. 그 다음에 자 3번에 첨부정보에서는 맨 밑에 6번 갑니다. 공동전세 목록. 이게 공동저당을 준용한다 그랬죠. 땡땡.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인 때?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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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이상인 때는 자 과거에는요. 과거에는 공동담보 목록을 자 신청한 사람이 첨부했었어요.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등기관이 직접 작성합니다. 부동산이 5개 이상인 때는 등기관이 공동전세 목록, 저당권이라면 공동저당 목록을 작성을 한다까지만 작성하여 각 부동산 등기 기록에다가 공동전세 목록 번호를 기록합니다. 이제 직접 작성합니다. 등기관이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인 때? 5개 이상인 때. 다음 갑니다. 3. 등기 실행은 전세권 설정 등기도 당연히 얼구에다가 주 등기로 하게 됩니다. 다음에 4번에 전세권 이전에 1. 전세권 이전 등기는 자 1. 전세권도 물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할 수 있어요. 자 전세권 이전 등기는 자 의무자가 누구죠? 양도인입니다. 전세권 양도인 자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전세권 양수인 병이 등기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 신청합니다. 이거였죠? 자, 을과 병이 공동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 자, 그러면 이제 2번 전세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무슨 등기가 되겠어요? 부기 등기에 의한다. 이제 부기 등기했으니까 그 이전 등기는 뭐죠? 빨간 선으로 긋는다. 그 말 나오겠죠? 부기 등기 후 종전 전세권자 을의 표시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표시 주말해야 한다. 자, 3번 반대 기회에 3번. 아까 조금 봤죠?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전세권의 만료 만자가 오타났네 그죠? 만료 전이더라도 전세권이 소멸하여서 뭐 하게 되면 정명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등기할 수가 있다. 자, 동그라미 5번. 등기 목적에다가 일부란 글자 적어야 되겠죠. 전세권의 일부 이전이 목적이고 원인은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라고 등기원인 기재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7번 외워야죠. 등기관이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 5천만 원을 원인으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할 때는 뭐 어떻게 적어야죠? 양도액 5천만 원을 기록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자 등기 보죠. 서류번호 1순위 등기 목적은 전세권 설정 맨 오른쪽에 전세금 5천만 원 전세금 목적 나오죠? 목적은 주거용 건물 전부 범위죠. 범위 전세권자 이름. 자 그럼 밑에 전세권 양도가 나오네요. 1의 2 부기 등기했죠? 1번 전세권 이전. 그럼 이제 등기 원인이 뭐겠어요? 양도가 되겠죠? 양도. 이거는 전부 양도네요. 2017년 12월 3일 양도. 그러면 전세권자 진혜린한테 팔았네요. 그러면 또 오타 났네. 위에 빨간선은 뭘 그어줘야 돼요? 전세권자 황미선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주말 빨간선으로 그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등기부를 떼보면요. 자, 흑백으로 하면 까만색으로 그어져 있죠. 그게 원래는 빨간선으로 그은 거예요. 빨간선으로 그었는데 흑백으로 뽑으니까 그냥 금정으로 된 거야. 그걸 원본 그대로 뽑으면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그걸 주말이라 그래. 한자로. 이렇게 걷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세권 이전 등기 해가지고 부기 등기 했다. 부기 등기 하면 이거는 주말 해줘야죠. 이게 지금 빠뜨린 거예요, 이걸.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저자도 이걸 까먹은 겁니다, 이게. 부기 등기 하면 빠뜨리네.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부기 등기 한다면 이 빨간색 섰는 거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손이 가야 돼, 당연히. 이런 오타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오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절차법 강의 안 하고 그냥 대충 하다가 뭐 적어 놓은 거야. 남은 거 뺏기다 보니까. 자, 4 갑니다. 임차권 등기. 자, 맨 밑에 4번 갑니다. 아, 동그라미 2번. 공유 지분. 공유 지분에 임차권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2번. 공유 지분 X. 그 다음 맨 밑에 4번 조심하고. 자, 법령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토지의 공간, 공중 공간이나 지하 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한 줄거세요. 구분 임차권 등기할 수는 없다. 반대 외워야 됩니다. 구분 지상권은 있죠, 그죠? 지하철 사용권. 구분 지상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지만 구분 임차권 등기는 절대 못해요. 왜? 법이 없으니까. 구분 임차권 등기 절대 못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 다 봤던 거고요. 자, 오른쪽으로 옵니다. 자, 6번 가로 열고 3. 임차권 양도 또는 임차물 전대 등기.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자, 이건 반드시 외워야 돼. 동그라미 2번 찾아서 의해서 임차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됐어요. 임차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임차권 없어졌죠? 죽었죠? 무효등기죠? 무효등기니까 만료된 경우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원인으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줄것에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왜 그래요? 임차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임차권이 유효등기야 무효가 됐어요? 무효가 됐죠. 무효가 된 없는 걸 이전 등기할 수는 없죠.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도 언제 하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뭘 못 받았을 때? 임차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등기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존속기간이 만료된 거죠. 그러니까 그 임차권 등기에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헷갈리니까 조심해야 돼요. 아까 임차권 등기 못하는 거 구분 임차권 등기라는 개념은 없어요. 등기 못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임차권 이전 등기 안 됩니다. 또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 후에 임차권 이전은 할 수가 없다. 이게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4번에 그렇게 되겠고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자, 여기 가고 마치겠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원인으로 하는 주택 임차권 등기 찾았어요? 자, 박스 갑니다. 맨 밑에.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언제 한다 그랬어요? 임대차, 앞에 와봐. 325페이지. 가리고 4.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1. 신청인 갑니다. 줄거세요. 임대차가 종료된 후, 이거야. 임대차가 종료된 후, 뭘 못 받아야 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주택 임차인은 항상 부동산은 어디로 간다 그랬어? 소재지입니다. 소재지. 부동산, 임차주택, 소재지에 관할 법원으로 가야죠.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언제 한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뭘 못 받았을 때? 임차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야. 자, 원래 등기는 어디서 신청하는 거예요? 등기소에 신청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어디야? 법원에 가서 신청합니다. 이건 단독 신청이에요. 법원에다가 신청하면 법원이 옆에 있는 등기소에다가 촉탁을 해줍니다. 명령이라는 글자를 나와도 명령 등기가 아니야. 촉탁 등기입니다. 이게 촉탁 등기야. 그러면 촉탁에 의해서 등기를 하는데, 자, 뭘 기재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언제 점유했느냐? 언제 전입신고했느냐? 주민등록. 언제 확정일자 받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왜? 대항력과 우선변제 날짜가 중요해요. 그걸 잘 보세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원인으로 한 주택 임차권자 순위번호 1순위. 등기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택 임차권 다음에 설정이라는 글자가 있어 없어? 없죠. 왜? 신청 등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촉탁 등기라는 거죠. 자, 만약에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공동 신청해서 등기소 가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임차권 설정 이렇게 적어요. 요거는 촉탁 등기니까 그냥 주택 임차권 다음에 설정이라는 글자가 없죠. 그 다음에 접수 번호와 연월일.
촉탁한 날짜 적어주죠. 등기 원인을 보세요. 등기 원인은 2017년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줄거보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바로 등기 원인이야. 임차권 등기 명령. 그다음 오른쪽에 권리자 필요적 계상 나오죠. 자, 조심할게. 아까 자, 임차권 등기는 필요적 계상이 뭐였어요? 차임이 필요적 계상이죠. 근데 주택임대차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는 임차 보증금이 필요적 계상이에요. 왜 그래요? 이거는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대항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임차보증 이게 필요적 계상이야. 임차보증금 얼마? 5천만. 여기다가 필요적 계상입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는 차임이 필요적 계상이지만 촉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 등기는 보증금이 필요적 계상이야. 그 다음에 이제 범위 주택의 전부. 다음 존속기간은 임의적 계상이고 다음 필요적 계상이 줄거세요. 주민등록 일자, 점유개시 일자, 확정일자 요 세 가지도 필요적 계상입니다. 자, 주민등록 일자가 언제야? 2015년 12월 3일. 점유개시 일자가 2015년 12월 3일. 그러면 언제 대항력 갖추었어요? 언제? 2015년 12월 4일 날 대항력 갖췄다는 게 나타나죠. 그 다음 확정일자는 12월 3일 같이 받았네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언제 취득했죠? 엔드니까 2015년 12월 4일 날 우선 변제를 취득합니다. 자, 그리고 임차권자 이름 적고 그러면 왼쪽에 접수 연월일은 언제예요? 2017년 12월 4일 날 접수했죠. 그죠? 2017년 12월 4일이죠. 근데 우선 변제는 언제 갖추었어요? 2015년 12월로. 그러니까 2년 소급하죠. 그죠? 2년 전에 이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자, 만약에 오늘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등기됐다. 오늘 대항력이 확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봐. 언제 소급한다? 2015년 12월 4일 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다 갖추는 거야. 이것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내가 임차보증을 못 받았다. 그럼 빨리 어디로 가야 돼? 임대인한테 갈 필요 없어요. 법원에 가세요. 법원에 가서 머리 한번 꺾고 그 보면 신청서 있어. 서명까지 적으면 돼. 적으면 이제 하면 이제 그게 다 해줍니다. 돈 얼마 안 들어요. 단독 신청하는 특식이죠. 단독. 그래서 딱 등기해놓고 나서 이사 나가도 돼. 이제 이사 나가도 뭘 유지된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유지되니까 이제 이사 나와가지고 소송 제기하면 돼.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언제로 소급해서 2015년 12월 4일로 소급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따지니까 2015년 12월 5일 이후에 저당권보다는 우선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 갑니까? 그리고 이 등기가 됐는데 이 등기 되고 이사 갔어요. 이제 집이 비었는데 그 집에 소액임차는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소액임차인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이런 걸 보면 그래서 그렇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갖다가 애우고 앉아서 등기가 이렇게 돼서 못한 게 지금 저당권 안 했어요. 오늘 수업을 좀 천천히 하다 보니까 다음에 되면 이걸 또 여기서부터 끝까지 하루 만에 끝내요. 거의 얼마 했어요? 우리가 오늘 문제 한 게 자 보존 등기에서 한 문제, 이전 등기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그 두 문제 맞췄죠, 그죠? 아까 신청에 단독 신청 한 문제, 그 다음에 용의권에서 한 문제, 한 네 문제를 맞췄어 벌써. 10점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뭘 앞에 1페이지면 등기가 어떻고 뭘 보고 있어 이거. 배가 좀 고프네 이거죠? 오늘 수업을 너무 많이 했네. 내가 시간을 잘못 봐서 어제는 제가요. 어제 제가 사고가 좀 났어요. 30년 만에 처음 사고 났습니다. 막 급해가지고 막 하다 보면 뒤에 차가 있는 것도 몰라서 벅 박아서 보니까. 그래 빨리 뭐 하려고 보니 전화번호가 없네 거기 차가. 그래서 그걸 시소하다가 결국은 거기다 명함만 쭉 해고 왔는데 시간이 안 빠져. 어제 1시간밖에 안 했죠, 그죠? 제가 2시간 잤어 그때. 자, 그렇고요. 하여간 오늘 뭐 처음 강의 좀 등기는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쉬워요. 쉽고 등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좀 방향만 바꾸면 고득점 과목이에요 이거요. 고등기 과목입니다. 양 많지 않아요. 이거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그럼 다음 주에, 다음 주가 다다음 주네, 그죠? 다다음 주 공식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